저희가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다뤄드리면서도 지자체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꽤나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 재량이 담긴 진정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가 일제히 선도지구 공모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공모지침은 즉 배점표죠. 저희가 지난달에 국토부에서 발표한 지침을 다뤄드리면서도 지자체의 재량이 있기 때문에 꽤나 바뀔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에 그 재량이 담긴 진정한 기준이 나왔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당부터 보겠습니다. 동의율은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인 60점을 차지하고 최저점과 최고점의 기준도 각각 50%와 95%로 같습니다. 두 번째 항목이 이제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었죠. 10점이었고 국토부의 기준은 세대당 주차 대수였습니다. 그런데 분당은 이걸 확 축소했습니다. 우선 주차 대수가 차지하는 기준은 2점에 불과합니다. 2점에 불과하고 주차 대수 이외에 5개 항목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출입구가 10m 미만이냐, 준공후 20년 이상이 됐냐,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이 있냐, 복도식이 있냐, 그리고 PC공법으로 지은 곳이 있냐, 이렇게 각각 2점씩이거든요. 근데 만점이 12점이 아니라 6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6개 중에 3개만 만족하면 만점을 주겠다, 이 이야기입니다. 근데 분당에서 선도지구 추진 중인 단지 중에 이거 3개 충족 못하는 곳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PC공법 몇 군데 안 되는데 들어가가지고 사실상 여기까지도 다 해주려고 이거 넣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 항목에서는 변별력을 안 보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줄어든 4점은 어디로 갔을까요? 세 번째 항목이 이제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었죠. 국토부가 지자체 재량을 가장 많이 준 항목이기도 합니다. 가이드라인에선 10점이었는데 분당은 5점 더해서 이걸 15점까지 올렸습니다. 분당은 그래서 여기가 가장 특징입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총 15점인데 가장 많은 배점은 공공기여가 차지합니다. 6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수를 주느냐, 부지 면적의 1%부터 1점을 줘서 5% 이상이면 6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꽤 세죠. 변별력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부분입니다. 그 다음은 장수명주택 인증이 3점입니다. 장수명주택 여러 가지 기준으로 봅니다. 콘크리트 두께와 강도, 가변성, 오래 쓰는 동안 리모델링 용이하게 할 수 있어야 되니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수 등급을 받으면 1점,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3점이라고 합니다. 요거 인증받느라 공사비 비싸질 거라는 우려도 있던데 요즘 요거 인증받는 아파트들 꽤나 많습니다. 꼭 하이엔드가 아니더라도요. 그 다음은 이주대책용 주택을 얼마나 마련할 거냐, 쉽게 말해서 임대를 얼마나 공급할 거냐입니다. 요즘에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지정이 나오면서 이주대책에 대한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전세시장 난리 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앞으로 재건축할 단지들을 위해 선도지구 아파트들의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야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 후 분양 혹은 임대사업자들에게 매각할 주택의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12% 이상을 확보해야 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원래 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은 제외하고입니다. 공공기여용 임대는 제외하고 추가로 12%입니다. 그 다음은 구역 정형화라는 게 있습니다. 구역 내 근린상업지역을 포함해라. 이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마지막으로는 소규모 단지 결합. 요거는 말 그대로 소형단지들 있죠. 기준은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이거나 면적의 1만 제곱미터 이하이면서 2km 이상 떨어지지 않는 곳. 여기를 같이 껴서 하면 점수를 더 주겠다는 겁니다. 원래도 단독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를 끼면 1점만 주고 불가능한 곳을 껴주면 2점을 주겠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항목, 정비사업 추진의 파급 효과. 국토부 가이드라는 20점이었죠. 근데 분당은 1점을 뺐습니다. 그리고 단지 수보다 세대 수가 더 중요합니다. 원래는 4개 이상 모여야 10점 만점이었죠. 근데 분당은 4점밖에 안 줍니다. 그러니까 단지당 1점이에요. 통합 안 하면 1개, 1점부터 시작해서 4개가 되면 4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대수의 점수 배분을 좀 더 했어요. 총 15점입니다. 200세대 이하면 3점부터 시작해서 3000세대를 넘으면 15점이 됩니다. 작은 단지를 모으는 것보다 세대수가 더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죠. 마지막으로 도저히 100점을 못 채우겠다, 그러면 2점 만회할 수 있는 기회 드립니다. 사업을 신탁사를 껴서 하거나 아니면 LH를 껴서 하면 줍니다.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보겠다면서 내건 조건인데,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신탁사나 국가와 같이 하면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겠냐라는 논리죠. 자, 근데 특이한 게 주민동의율 있죠. 가장 중요한 배점이 가장 높은 주민동의율. 분당만 유일하게 다릅니다. 분당은 상가를 빼고 세겠다고 합니다. 선도지구 신청을 위한 최소 요건인 상가 동의율 20%만 넘기면 되고 주민동의율 계산에선 상가 동의율을 아예 안 봅니다. 이제 요거 보고 커뮤니티에서 도정법과 배치된 것 아니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걸 봤는데 아닙니다. 선도지구 지정과 실제 재건축 진행은 별개의 사안이죠. 이건 노후도시특별법에 의거해 선도지구 지정을 위해서 기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재건축이 되기 위한 동의율은 도정법에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은 별개라는 겁니다.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이는데 좀 의문이긴 합니다. 주민동의율을 가장 중요하게 보겠다는 건 결국 소유자들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두 가지 측면이 있거든요. 당위성 측면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향후 추진 과정에서 실현 가능성, 이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근데 상가를 굳이 뺄 당위성이 있는지, 그리고 뽑을 땐 동의율이 제일 높아서 잘 될 단지처럼 보였는데 막상 시간 지나서 까보니까 동의율이 잘 안 나오면 이건 또 문제가 될 거거든요. 이러면 선도지구 그걸 뽑는 기준을 그때 그렇게 정했던 게 맞냐,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작용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분당을 살펴봤는데 전반적으로 사업의 공공성에 상당히 신경을 쓴 모양입니다. 공공기여의 배점을 6점이나 준 것도 그렇고 장수명 주택, 이주대책 기여 등도 눈에 띕니다. 반대로 이른바 노후도 기준을 축소하고 사실상 변별력이 없는 것도 더 그렇고요. 아무래도 규모가 가장 크고 시세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부천 중동을 한번 살펴볼까요? 중동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우선 원래도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주민동의율, 중동은 더 높였습니다. 60점에서 10점 더 얹어서 70점으로요. 메시지가 명확하죠. 동의율이 제일 중요하다. 게다가 만점 기준도 낮췄습니다. 중동 빼고는 만점 기준이 95% 이상인데 중동만 90%입니다. 그리고 지자체 재량으로 준 10점 없앴습니다. 부천시의 설명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평가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분석도 있습니다. 중동은 5개 신도시 중에서 현황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업성이 가장 안 좋다는 거죠. 실제로 분당, 일산, 평촌은 지금 선도지구 경쟁이 치열하고 단톡방, 커뮤니티도 활발한데 중동은 그거에 비하면 좀 잠잠한 편입니다. 시큰둥한 분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곳 위주로 뽑아보자, 이런 의도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 다음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분당은 주차대수 이외에도 상당히 많았는데 중동은 어떻게 했을까요? 중동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주차장 관련된 겁니다. 바로 5개 주차장의 비율입니다. 이른바 지상 주차장이죠. 10점 중에 3점을 배분했고 지상 주차장 비율이 100% 이상이어야 3점 만점, 40% 미만이면 최저로 1점입니다. 그리고 평균 주차 대수는 3점을 빼서 총 7점으로 낮췄고 만점도 국토부는 0.3대 미만인데 0.4대 미만으로 낮췄습니다. 그 다음은 단지수와 세대수, 100점은 각각 10점으로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건드리진 않았는데 참여 세대수 기준을 좀 조정했어요. 3000세대 이상이 10점 만점인 건 같은데 최저점을 1000세대 미만으로 높이되 점수도 동시에 4점으로 높였습니다. 나머지 일산, 평촌, 산본, 제가 한꺼번에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 그대로 나왔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하나 있다면 산본이 좀 다릅니다. 산본은 100점 만점에 추가로 5점 가점을 주는 항목을 넣었는데 공공시행 방식을 선택하면 5점을 더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직접 시행을 하거나 LH가 시행을 하는 경우 5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산, 평촌, 산본 세 곳 다 지자체 재량으로 준 10점도 기본 점수 10점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곳은 10점은 무조건 깔고 간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1기 신도시의 최종 선도지구 선정 기준을 알아봤습니다. 어떠신가요? 분당은 지자체 재량을 꽤나 많이 활용을 했고 중동도 조정이 있었죠. 반면 나머지 세 곳은 국토부 걸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지금은 선도지구 기준이 관심사지만 결국은 사업성이 관건이 되겠죠. 아무래도 분당이 가장 핫하니 말도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공공기여와 임대를 많이 보겠다고 하니까 가뜩이나 공사비 때문에 곤란한 사업성에 더 부담이 되는 건 아닌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브랜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부탁드리고요. 특히나 1기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각자 단지 자랑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가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